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죠? 11월 5일. 네, 5일입니다. 뭘 두고 쉬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죠. 네. 아, 약속의 11월.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우리 방송 시간도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굳이 무언가를 씹고 계시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거 보고 있었어요. 미국 대선. 대선. 대선 시작했어요? 네, 대선 시작했어요? 그럼요. 음. First ballot cast in Dixville Notch, 뉴햄프셔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12시 04 AM 이고요. 이스턴 타임입니다. 네. 네. 대선 때문에 그런지 시장이 지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0.48%, 코스닥 마이너스 3.5, 네. 0.35% 하락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께 여쭤볼까요? 네. 두 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본부장님,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개표 3대 3. 3대3. 네. 그 뭐야, 이게? 동점? 아, 이거 3대3은 뭐야? 동점? 네네. 3대3? 제대로 안 할래요? 아니. 지금 첫 개표 말씀하시고 네. 계셨잖아요. 지금 개표가 된 그 구역이, 지역이 있다고. 경합주가 중요한 거야. 경합주 아닌 거 별 필요 없대요. 7개 경합주. 경합주. 다른 곳에서는 조그만 Pennsylvania. 그치. And 몰라. and 근데 what else? 말해. 코리아. 오늘은 이제 경합주가 영어로. 아, 원래는 옛날에는 야.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이유가? 진짜요? 진짜. 이거 안 믿어져. 한국어 놀력해요. 어우, 진짜 싫다. 아까 점심 먹으면 같이 올라오려고. 아니 진짜요. 원래 20살까지는 아기 때 같잖아요. 제가 13살 때. 아니 근데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김장렬 본부장님이 점심 먹은 게 올라올 정도면 전 어떻겠어요. 갑자기 매일 2번을 같이 하는데. 알았습니다. 한국말 내려갑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미 대선에 초점이 맞춰진 게 맞나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이거 지금 미국 조사에 보면 7대3, 70%가 60몇 프로가 2주 내에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70%예요. 그래요. 다음 주도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JL님께서 네. 나 영계국어 시절이냐고. 맞습니다. 한국어 나 어설프게 유학 가잖아? 그러면 애 보면은. 저잖아요, 저. 애 보면 한국어로 막 물어봐. 그러면 한국어 잘 못해. 뭐 이렇게 막 대답해. 영어 물어보면 더 못해. 분명 어학연수요. 유학 다 갔다 왔는데 언어가 그렇게 못하겠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의 네. 하락은 그러면 대선 때문에 일단 피하자라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포도 쐈잖아요. 또 쐈어? 북한 포 쐈잖아요. 예. 북한. 그럼 꼭 미 대선만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이고, 왜냐면 그게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어도 개별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시장 자체를 올리려면은 어쨌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은 이제 그 중국 지수가 좀 좋아서 같이 가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빼면 오늘은 좀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쪽으로 돈이 가면 그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단기간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포선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것도 좀 컸던 것 같고, 전일 올랐던 거에 차익 매물도 일부 나왔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7시 50분 네. 아침에 속보가 나왔어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대선 직전 도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에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시인데 왜 우리한테 도발을 해? 우리 너네도 뭔데? 줄 잘 타라 뭐 이런 건가? 뭔데? 그래서 네. 이제 합참 쪽에서도 이거 추적 감시를 하고 있다.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네. 금투세 이슈는 어제 단기 불꽃쇼로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혹은 미대선 이벤트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대선에 좀 초점을 맞추고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금투세가 되나요? 일을 전하건 뭐건 간에 네. 일단 그 바닥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추후적인 또 팔로우업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음. 그나마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선전한 거죠. 음. 그거는 예상에서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일처럼 끝났다 아니다 뭐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별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방을 조금 높여놨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크로아티아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먹으면서 하고 싶냐고 어제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얼음 먹으면서. 어제는 얼음.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면 안 하지 않나요 원래? 청개구리는 하지 말라면 더 계속 하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니 나 오늘 여기 시간이랑 좀 다르잖아요. 시작 시간이랑. 청개구리는 말을 안 듣면 때려야 돼요. 갑자기 말- 맞을래요까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 우리 시장도 몽둥이가 약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저 진짜 댓글 보고 반영하고 반성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얼음컵 안 사왔어요. 이 따뜻한 커피로 대신하고 네. 물도 가져왔습니다. 오. 얼음 안 먹으려고. 네. 근데 이제 사과를 미리 사과하려고 사과로 못 아니 하는데. 그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늘 또 약간 일찍 시작하는 것 같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박균 11월 약속과 함께 박균 네. 클로징 벨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창 본부장님도 3시 27분 코멘트를 현재까지의 상황 좀 들어보자면 네, 뭐 그냥 근데 사실 오늘 많이 올라가도 이상해요. 많이 올라가면 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뭐 1% 이상 빠진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서도 중국이랑 일본은 1%. 그래 일본은 어제 쉬었으니까 어제 못 오른 거 반영한다고 쳐도 상해 종합이 1.9% 오르는데 우리가 저쪽 중국 점심 먹고 와가지고 같이 뭔가 떨어졌다는 게 뭔가 조금 찜찜해서 요거는 뭐 비교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때요?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중국은 차이신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다음 부양책 기대감이 있으니까 거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일본은 뭐 쉬었다가 왔으니까 좀 반영한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나라들이 좀 좋으면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변화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우선적으로 살 이유가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최근에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없다. 그래서 시계열을 너무 짧게 잡지 말자. 이게 계속 스탠스였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이 전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쟁난 러시아도 7%인가 올랐거든요 올해. 네. 우리나라 마이너스 17%인 거 아시죠 코스닥? 네. 네, 인버스로 대박 낼 수 있는 나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투심도 안 좋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대신에 갈 때 또 시원하게 가주니까 좀 그 아쉬운 시원한 마음. 한방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진짜 안 우리가 나오는 지나가서 그렇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다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서 신경질 내는 거지. 갈 때 그래도 또 갔잖아요. 2,800 가겠을 때 바로 막 2, 3일 만에 가버리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짧게 뭐라고? 오늘 장에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은 네. 0.4%, 0.5%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갔거든요. 네. 어떻게 됐어요? 딱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감이지 뭐. 감으로. 오래 살다 보면 감이 생겨. 역시 주식은 감이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0.48%를 맞추세요? 와. 용돈 나한테 물지 말고. 이야. 대선도 감으로 맞추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미국에 안 살아봐갖고 미국 가본 지가 10년 넘어갖고 감이 없었어. 근데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 영어 안 돼요. 잉글리시 doesn't become. 안 되니까 묻지 뭐라고? 마세요. 잉글리시 뭐요? 잉글리시밖에 못해. doesn't become. 리컴? doesn't become. 비컴? does not become. 영어 안 된다고.
문법적으로 문법상 전혀 안 맞는 그것도 아니고. 네, 13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지금 20년도 써오는데 English 그래요? doesn't become. English doesn't become. 어디 가서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유학생 할 때? 처음 듣는데. English doesn't become. 와,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목적어도 없어. 이렇게 빅재미를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네. 권종근님, 나들이님, 부자남자님 아이디 좋네요. 와. 탈감님, 그리고 강남 호랑이님이 줄줄줄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상빈형님, 짜니님, 맙소사 돌님, 맙소사 돌님. 네. 짱수아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본부장님 시황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뭐 일단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지수단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 고려아연이 아니었으면 코스피 지수 더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고려아연만 15%, 16%. 엄청납니다. 이게 올라가네요. 역시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저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간 종목은 갈 데가 없어서 간 것들이 더 많아요? 아니요, 이슈가 좀 명확한 쪽들, 뭐 리튬 같이 뉴스가 명확하게 나오거나 뭐 그다음 오늘 엔터도 잘 가던데요. 엔터 잘 갔죠. 엔터 잘 갔죠. 뭐 특히 디어유 이런 것들, 텐센트와 하는 것들, 뭐 이런 쪽도 좋았고, 다 그런 것들 다 이슈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잘 갔고요. 나머지 뭐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쪽들은 좀 해롱해롱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수는 2,57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0.47%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7조 5천억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1포인트,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 그리고 5조 2천억. 그래도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뭐 아직 유의미하게 좀 늘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분명 거래대금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오늘 뭐 상법 개정에 좀 반대한다 국힘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물음표가 또 막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았다. 대신에 이제 지수단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대형주들이 좀 빠졌고 나머지 이슈가 있는 테마적인 종목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구나. 개별주 장세였구나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차이신 지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같고, 뭐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 혼자 또 파란불이니까 좀 네. 짜증나긴 하는데 네. 전일 올라간 것도 생각해 보면 평균치는 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주 충실 의무를 넣느냐 맞느냐가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지금 개정인데, 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도 있어, 기관도 있어, 할머니 있어, 할아버지 있어, 다 있어. 근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 근데 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을. 이제는 국힘이다. 이제는 국힘으로 간다잉. 이제 국힘. 너네 한번 잘 걸렸다. 네. 아니, 나한테 자꾸 정치적 중립성을 좀 지켜달라는 네. 의견들이 많아서. 네. 근데 그들끼리 싸워. 나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한 분은 넌 매불쇼 출신이니까 민주당 쪽이야. 한 분은 너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을 까니까 너는 오른쪽이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가운데서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거리면 네.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요 상법 개정 지금 이제는 금투세 이제 갔어. 그건 잊어. 이제 끝.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눈에 불을 띄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훈 본부장님 뭐 딱히 네, 없습니다. 코멘트 없죠? 네, 거기 됐습니다. 수급은 아까 봐주셨나요?
수급은 외국인이 거래소가 1,443억 원 팔았고요. 뭐 선물적으로 또 던지다 보니까 기관에서 2,860억 팔았고요. 그다음에 전일 모처럼 들어왔었던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마이너스 1,100억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토탈로 평균치 내보면 뭐 다시 도라미 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오늘 같은 상황을 보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서 이제 우리 장에 하루 종일 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내일은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내일 뚜껑 열어봐야 하나요? 커피 공략 여기서도 하나요? 아, 커피 공약. 누나 해야 돼. 커피 저 공략? 해놨어요. 커피 공약했어요. 어떤 해리스로 해야 돼요.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오케이. 이렇게 진짜? 네. 야, 어떻게 그렇게 감이 없어? 근데 뭐 감이 없어. 원래는 마침. 트럼프를 다 했는데 아. 이러면 저는 아, 진짜 이거예요. 솔직하게 해요. 저는 이거예요. 다 트럼프라고 하니까 그럼 해리스. 해리스. 그래서 제가 해리스로 바뀌었어요. 균형을 맞췄네. 세상의 중심에서 홀로 외칩니다. 괜찮겠어요? 열잔 괜찮아요? 지금 쏠래요? 지금도 쓸 수 있죠. 우리 클로징 메시 그래요? 시청자분들한테. 오케이. 트럼프 해 트해 네. 열잔 해서 20잔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투표해 볼까? 투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설문조사 써주시면 해봐. 돼요. 트럼프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6대 4로 트럼프가 많을 것 같아요. 해리스. 뭐 다 영향을 받았기 당신의 때문에. 유권자는 아니지만 당신의 선택은. 근데 시장을 보면은 해리스가 되면 그래도 조금 우리에게 조금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국제 정세를 보면 약간 트럼프가 잡아야 뭔가 전쟁도 덜 나고 이런가?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또 전략을 미국- 찾아서. 네. 근데 여기 주식 시장 하시는 분들이 오선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다른 뉴스 보고 다 보셔가지고 아마도 이분들의 마음이 미국인 유권자들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얼추 그걸로 가늠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사실 해리스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꽤 나오네요. 나오죠. 예. 지금은 트럼프 39대 해리스 61 와. 요 거꾸로 정도입니다. 되네. 왜 해리스가 이기고 있어요? 해리스가 많아? 뭐지? 제 팬들이 많나? 왜? 민트 팬이 많구나. 민트는 역시. 트럼프 아니야? 민트럼프 민- 비슷하죠? 민트럼프. 민 트럼프. 아 진짜요? 해리스가 무난하다고? 해리스 근데 정책이 없잖아요, 아예. 아직 그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해리스가 55대 45로 이기고 뭐하네 그 저기 투표율에서 앞서도 그 뭐죠 선거인 단수를 이길 것에서 왕창 잃지 않으면은 많이 얻고도 진대니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배팅 사이트는 58대 아침에 했을 때 58대 42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한 거는 지지율에서 앞서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구에 이길 것에서 이길 확률이 이쪽이 더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경합직 7군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경합직 7번 보면 돼요. 우리랑 다르다고. 혹시 이거 투표 하시고 싶은데 지금 오디오로만 듣는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편 끝나고? 끝나고 개표하도록 1일 정도 걸리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JYP 성킴님이 2,000원 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카비님께서 또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금투세 재입법할 거라는 뉴스가 떠서 증시가 더 빠진 것 같네요. 이런 얘기. 근데 제2법이 뭐야? 제2법?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로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달 말에 한동안 11월 28일 또 한동안 한다는 뭐 그런 게 또 그래? 그런 이거 근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갔죠.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지. 네,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상승한 섹터부터 시황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슈가 있었던 쪽들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이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엔터, 게임, 콘텐츠, 여행주, 위성 다 공통적으로 바닥권에서 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요즘에 바텀 패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참 밑에서 뭔가 이런 노이즈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를 좀 시원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물량이 별로 안 들어요. 생각보다 위에 오서 날리는 것보다 덜 들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에서 초입 부분에 뭔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딱
상승을 했다. 그런 것들은 좀 연속성 있게 2, 3거래일 정도는 가져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또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타점을 잡으시면은 그래도 뭔가 물린 거 좀 손절도 할 수 있고 수익 난 걸로 이렇게 조금씩 상쇄하면 되니까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뭐 소고기라도 좀 먹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뭐 재미삼아 한두씩 해보는 것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시장에서 해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상승 섹터 아까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화면으로는 안 나가가지고. 리튬, 엔터, 게임, 컨텐츠, 여행, 위성 교육, 경영권, 분쟁.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큼직한 종목은 좀 많이 빠졌고 BBB들은 다 빠졌네요. 그죠? 저런 종목들 약간 테마성, 이슈성 작은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 좀 누워있던 애들 그러네요.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진짜 노는 거 위주로 올랐네요. 진짜? 여행, 엔터, 게임, 컨텐츠 오, 그렇죠? 네. 이게 뭐 중국 영향이에요? 중국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산업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참 새롭게 나오는 그런 산업이 많아요. 미디어도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네.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도 엔터로 다른 코너에서는 또 이제 뭐 리포트 막 읽어주는 거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보면은 요즘에 좀 안 나오던 쪽에서 리포트가 막 왕왕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이브 보면은 네. 3분기 실적 음. 악화라는데 실적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 bottom is out, SM이야? bottom out.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악재 해소. 실적 이것보다 나쁠 발표했을 순 때 없다? 생각보다 안 좋아도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산업 리포트 보면 좀 다 이렇게 턴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닥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엔터는 지금 4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되고 뭐 완전체 얘기가 많거든요. 하이브에서는 이제 내년에 BTS 완전체, 그다음에 YG 엔터는 불핑 완전체, 그다음에 SM은 신인 그룹들이 이제 빠르게 수익화로 넘어간다.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 재계약에다가 뭐 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지금 분위기가 뭐 이제 게임주도 외적 환호 2월달, 6월달 하고 요번에 또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기존보다 외적 환호 많이 한다. 한한령에 대한 뭐 초입 부분 아니냐 해제 뭐 약간 이런 스토리를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고 사실 엔터는 지금 뭔가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막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투심적인 부분이 있고 또 디어유가 텐센트 또 엮여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엮여서 엮이고 은근슬쩍 엮여서.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거 짚고 넘어가자면 저 중국 무비자 플러스 중국 전인대에서 1900조 원 돈 풀기 요런 건 센티고 기대감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면은 가겠죠. 중국 증시가 엄청 가겠죠.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기대감도 있으니까 센티에서 이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버리면 더 오르죠. 엔터는. 아니 지금 얘기한 거랑 중국 무비자 플러스 전인대 돈 풀기 네.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오른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죠. 컨텐츠도. 왜냐면- 엔터랑 컨텐츠가 어떻게 수혜를 받지? 무비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관계 개선이 되면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드라마 구작들의 판매가 확 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들은 특히나 스튜디오들이랑 같이 많이 재밌는 거 많이 있는 애들은 수익성이 단기간에 많이 생깁니다. 넷플릭스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좋아질 거고 지금 컨텐츠 쪽 산업 리포트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제 드라마가 다시 공중파 슬롯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이쪽에는 있는 거고 엔터 같은 경우도 박살났었던 초입 부분이 이제 중국 공구가 무너진 건데 이 소비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인대에서 부양책 확 해갖고 성장률 높아지고 만약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들이 지표로 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돈 쓰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디어유가 괜히
그 텐센트 대어유. 괜히 대어유. 그러다 괜히 대여유. 그렇게 텐센트 적으면 대어유. 대어유. 괜히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니까.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까지 본다면 뭔가 해볼만 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물론 중국이 실제로 내수가 진작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소비의 여력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너무 좋겠지만서도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심폐소생의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금리 인하랑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면 와 이거 진짜 경제가 진짜 안 좋구나 악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금리를 하면 아 돈이 풀린다 살만하겠다 약간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처럼 약간 엔터 여행 중국이 뭐 비자 때문에 혹은 우리가 비자 때문에 중국을 안 갔나 그 5만 원 신청하면 여행사에서 그냥 해주는 건데 약간 그래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센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약간 이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 10조 위안 정도 나오면 연속성이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문가들은 4조나 뭐 8조 얘기하고 있는데 10조 정도 나오면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 중국 ETF도 그렇고 미국의 상장제 제가 K웹으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옆에 슉 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 3% 정도 올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만약에 지금 차익신 잘 나와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지금 막 10조 이상 때려버리면 아마 또 이전처럼 막 단기 급등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는 종료할게요. 네. 2,000분 넘게 와. 2,100분 가까이 우와. 투표를 해주셨고 36대 64로 해리스가 진짜요?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팬심에서 저희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심에서 커피 사셔야겠네요. 그런 무슨 상관이야. 자, 36대 64. 내 해리스가 되는지 한번 진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본부장님도 저 상승 섹터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 어저께 제가 오프닝 들어서 리포트 소개시켜드리는 게 엔터테인먼트였거든요. 그거 그대로예요. 아까 다 설명한 거. 그리고 외국인이 좀만 들어오면 외국인 비중이 확 준 게 JYP하고 YG 엔터테인먼트인데 걔네들이 가장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만 외국인이 들어오면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라기보다는 기대 심리가 좀 가미된 게 있으니까 뭐 지속. 근데 탄력이 있으니까 하루 이틀 더 지속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 이후에 피크아웃일지 아니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을지는 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해소됨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2,500선, 2,600선 요 사이에서 우리가 빠질 만큼은 그래도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좀 주력 산업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 다 소부장. 빠졌네, 다. 금융주, 아이고. 방산, 화장품, 2차 전지? 2차 이차 전지도 전지도 있고요. 빠졌죠. 예. 이천도 조금 2차 전지 많이 빠졌어요. 좀 빠졌어. LG엔손 1%, 저기 SDI 6% 빠지는데 SDI 많이 빠졌어요. SDI 왜 빠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 진짜 많이 빠졌다. 실적 안 좋다니까? 실적 안 좋은 것도 다 원래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뭘 다 알아. 더 안 좋았다니까. 알아도 그래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맞는 거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엔솔이 이미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냈고 리포트도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DI 같은 경우도 실적 안 좋고 이러면 이건 뭐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죠. 엔터랑은 너무 상반된 해석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엔터는 그렇네. 진짜. 엔터는 제가 사과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뺐기 때문에. 근데 실적도 말도 안 되게 줄어들긴 했었죠. 그래서 뭐 그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는 영업이익 급감한 LG엔솔과 삼성 SDI 4분기 실적도 흐림 전망. SK온 11분기 연속 적자 실적 발표. 11분기요? 흑자 전환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근데 이제 SDI는 영업이익은 이제 72% 감소. 네. LG엔솔은 38% 감소. 근데 SK온은 요거 11월 4일 발표인데 아직 안 나왔나? 어저께 하네. 그렇죠? 그러게요. 어저께였네. 그러게요. SK 이노베이션 할 때 같이 발표된 거 아니? 됐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됐음. SK온 했습니다. SK온 했어요? 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또 뭐 있었죠? 방산도 있었고 또 소부장. BSK 바이오. 홀딩스랑 이스페타시스 둘 다 또 많이 빠졌죠. BSK, 이스페타. SK 하이닉스는 오늘 잘 가다가 왜 빠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글쎄요, 왜 빠졌을까요? 아마 외국인은 샀을걸요? 그래요? 우리가 이익 실현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올라왔으니까.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6% 넘게 올랐으니까 외국인 이익 실현했겠죠, 누군가. 그래서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좀 샀네요. 아 그래요? 460억 정도. 삼성전자는 1,800억 정도 팔았고 하이닉스는 460억 정도 샀습니다. 그 왜 빠졌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아니 이익 실현했겠죠. 아마도. 어제 많이 올른 올랐기 거에 때문에. 대한. 예.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도 네. 한 2% 올랐잖아요. 프라핏 테이킹 하자. 이렇게 생각했겠지. 개인 아니더라도 기관이라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만약 어제보다 훨씬 많았다면 그 의미를 둘까 싶은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훨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오케이. 뭐 오늘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나온 목표가는 11월 4일 날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26만 원. 그리고 10월 25일 날 두 개 나온 게 26만 원, 24만 원. 유한타와 삼성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 19만 원, 20만 원 선은 일단 단기적으로 목에 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단기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0일 날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11월 20일. 선거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마무리되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한 열흘 남는 거잖아요. 음. 그걸 단기로 생각한다면은 그 동안에는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실까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겸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면요. 하이닉스 잘 네, 가다가 네, 왜 여기 보시면 빠졌나. 어제 종가가 19만 4천 원이었을 겁니다. 네. 그게 내년도 이익 전망을 30조 정도로 애널리스트 전망 35조에서 깎아서 하면은 깎기 전에 30% 넘는 ROE가 한 10% 후반 중반 나와요. 올해 한 23조 흑자고 24, 30조 흑자 되면서 20% 중반 정도 후반 정도 되는데 19만 4천 원이 1.38배 정도 됩니다. ROE 25%에 1.38배.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2만 원 정도 되면 이게 한 1.6배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최고가가 24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요 사이에. 네, 그 정도 되더라도 ROE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AI가 강하다는 건 어저께 SK 그 최태원 뭐 이렇게 오더 받은 거 그런 거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받아서 실제 실행해서 이익에 들어오는 건 내년도 2분기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4, 4분기하고 내년도 1, 4분기 이 겨울을 지나갈 때는 어저께 막 좋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단기로 물어보니까 단기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실적은 오히려 낸드가 안 좋아서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4분기, 1분기 실적이. 삼성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그럴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단기 프로핏 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속도는 조금 좀 두지죠. 그러면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지만 거길 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밸류가 비싸지 않아서 공방전이 다음 주 20일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잘하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가격대에 또 위치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시원하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SKO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했죠. 네. 첫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대요. 오. SK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SKO는 3분기 매출액 1조 4천억, 영업이익 2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오.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다. 독립법인으로 배터리 사업이 출범한 지 3년 만입니다. SK온이 대외적인 불확실성 뭐 등등등등. 근데 분기 영업 BEP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본 부장님 하락 섹터 뭐 추가적인 코멘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야죠. 네. 네, 장주 특징주 너무 많았는데 뭐 일단 요 정도로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사조 것주들 박살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일단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3분기 호실적 및 양호한 실적 흐름으로 목표 주가를 이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똑같고요. 자, 이 리포트를 읽어 보니까
이분이 떨어지기 전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낮춰놓고 이제 주가가 30% 이상 빠지니까 다시 밸류적인 부분에서 PE가 4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랑 괴율이 좀 돼요. 그래서 특정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다 이행이 안 되면 요 목표 주가 이상 뚫고 가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바닥권에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비상구역이 베트남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플랫폼 도입한다. 베트남 우리나라 말 엄청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상황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적자 지속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서 투자 의견도 하향이 됐고요. 목표 주가도 45,000에서 38,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단석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단석은 뭐, 이슈가 뭡니까? 이거 일단은 전년 대비 매출액 95% 정도의 약 95%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바이오 항공유 공급 계약 체결이 됐고요. 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항공유 쪽으로 지금 상장사 중에서 제일 수혜를 받는 종목 이 종목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자회사 합병 기대감 요까지 해서 3가지가 있었고 이거 우리 상한가 간 날부터 말씀을 드리고 연속성 좀 가질 것 같다고 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 계속해서 오늘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매출이 한 1조 조금 넘는데 네. 1조 원 넘는 공급 계약을 그렇죠. 맺었다라는 거.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항공유가 앞으로 계속 의무화가 될 건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수혜주를 찾는다면은 뭐 항공사들에겐 별로 안 좋죠.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얘네는 수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IS가 오늘 전고체 전해질 관련 NDA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번 이 NDA를 체결을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 자릿수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루닛 미국 국방 보건국의 유방암 검진 솔루션 계약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요 AI 의료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네. 그 양자 양자도 네, 그 엔비디아발 이슈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씩 막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뭐 파이브 프로 이런 방산 쪽도 뭐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보셨을 것 같네요. 루닛, 디어유, CIS, 단석, 한타, IT 다 어느 정도 시장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 네. 아침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슈 따라서 오늘은 맞아. 이제 대선 앞두고 이슈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첫 번째가 요거 나사 관련된 위성 이슈가 있었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왜 지난 기사를 들고 왔냐면 요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요거 이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쏘는 걸로 인해서 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올라갔죠. 뭐 한 10% 전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윗꼬리가 달긴 했는데 로켓 발사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사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코로나는 뭐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태양 뭐예요? 코로나 그 이름이에요, 그래프 이름에. 이름이? 예. 시코덱스를 코로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 잘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네, 그렇죠. 새롭게 고안해낸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네, 여기 그 제가 가로로 해놨잖아요. 바깥 영역이 코로나. 코로나.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망원경인 코로나 그래프라고 있대요. 코덱스라고 부르나 봐요.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우주항공 쪽이 네. 움직였다. 앞으로 뭐 저궤도 위성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네, 요거는 뉴스가 우주항공으로 뭔가 퍼지기에는 좀 약하긴 하다. 그래도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노이즈가 있는 쪽에 수급이 쏠린다. 아하. 네. 최근에 산업 리포트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산업 리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과 산업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드릴 때 리포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구간이 있어요. 가끔씩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때는 시황관 자체가 리포트발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챈스님 진짜 똑똑하다. 왜요? 국장식 사고 땡땡 코로나 키트주를 매수함.
코로나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니까. 아이고. 그렇네. 똑똑하네요, 형님. 괜찮습니다. 국장 전문가 최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자리를 바꿔야 되나 정부가. 어떻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와. 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오늘 뭐 한일 단조나 이런 또 방위산업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아침에 시황 브리핑 해드릴 때 좀 빼먹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빼먹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감 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탄도미사일 계속 쏴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뭐 와, 여러분 똑똑하네요. 트럼프 되나 싶었는데 오. 해리스 뒷심에 미 대선 다시 초박빙. 그렇죠. 뒷심이 근데 뭐가 있었어요? 뭐 이슈가 있어서 뒷심을 그 뭐지 설문조사 거기에서 해리스가 또 우세한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달러도 조금 떨어졌었고요. 지금 달러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된다고 배팅하는 그 뭐 이런 배팅 사이트에서 지금 아마 트럼프가 압승일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환율도 좀 강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오케이. 비트코인도 커피 조금 준비하세요. 내려왔어요. 1억에서 비트코인 내려와서 9,600만 원. 저기 뭐야 해리스는 정체성이 뭐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돼봐야 알겠죠.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통령. 와. 트럼프나 뭐 하는지는 트럼프도 되고 싶어 그 하죠. 민주당이 밀고 있는 거 승계하겠죠. 승계해서 하겠죠. 예. 뭐야?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없죠? 그것도 웃긴 게 갑자기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에이, 부통령 하는 사람이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딱 사실 바이든 옆에서 하는 거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맞아. 네. 맞아. 제가 한번 미국 뒤집어 엎어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오. 해야지. 그래야 민주당이지. 정책 내놓는 거 보면 지금 갈팡질팡 하잖아요. 정책이 없어. 그냥 이것저것 다 찔러오잖아요. 찍는 것도 희한하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막판 뒷심 발휘하면서 시계제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는 거에 막 빵 터지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재님이 명행코는 그럼 무슨 생각하시나요? 나 무슨 생각? 난 이거 진행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고 싶어.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빅 이벤트를 기다리는 우리 시장 화요일이었습니다. 두 분의 AI 그림 오늘의 한마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이 그림을 잘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스피드. 스피드가 마약인데. 마약이 뿌려지는 건가? 마약이 스피드예요. 그래요? 근데 해리스 지지자인가 보다. 마약 이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스피드. 헤드라인 뉴스. 마약인지 몰랐는데. 다람쥐가 저거 뭐죠? 맞춰보기 할까요? 네, 맞춰봐 주세요. 네. 다람쥐 힌트가 아닌데.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단어. 왜 난 알겠는데 왜 다람쥐인지를 모르겠어. 뭐 일단 설명해줘요. 응? 왜요? 왜?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뉴스를 타고 여러 가지 그 파도를 타려고 하는 그 투자자의 움직임을 형용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거의 근데 왜 다람쥐인지를 모르겠어. 다람쥐가 빨리 움직이잖아. 다람쥐 엄청 빠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뭔가 엄청 빠르게 잡으려고 움직여. 청설매나 이런 청설모나 이런 것도 보면 되게 뭐 잡으려면 엄청 빠르게 막 뛰어가잖아요. 저기 거북이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거북이. 거북이 너무 이상하지. 그러네. 쥐가 기분 나빠. 레밍의 무슨 쥐떼들 아. 이런 느낌 같아. 얼마나 귀엽게 그렸는데 트집을 잡을 거 잡아요. 아니 너무 잘 그려. 근데 쥐떼 하면은 레밍 생각나잖아요. 쥐 한 마리밖에 안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재빠르다. 재빠르다. 구름이랑 신문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반응을 하니까 다람쥐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타고 앞을 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다음 뉴스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것들 좀 봐야 돼서 기민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뉴스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지금 떠있지 못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별로 없다. 아. 그래서 한 마리만 넣어놨어요. 여러 마리 안 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빠른 애는 한 명밖에 없다. 아 별로 없다. 린체이서님이 별로 없다. 다람쥐가 또 재빠르고 입에다가 먹을 거를 이렇게 쪽쪽쪽쪽 아. 챙겨두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개인 투자자가 지금 좀 챙기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네? 투자자는 전부 전부 그렇다고요? 아 다람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람쥐 듣고 있는 다람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람쥐 이거 안 듣잖아요. 밤에 조심해. 다람쥐가 가서. 저게 무슨 얘기야? 알겠습니다. 제이님께서 명행 네. 오늘 사견 주장이 참 많네요. 이렇게 어,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많아요. 아니 맞춰보라 그래서 맞췄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네, 사견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김장희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생각할 거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저께 기분 좋았죠, 로켓. 좋았죠. 이렇게 오늘은 뭘까요? 마이크? 왜요? 마이크가 비가 꺼지신 것 오고 같아요. 있어요. 근데 뭔가 웅덩이도 우물? 아니고. 아 나 천재인가 봐. 뭐야, 나 저거 뭐야. 오늘도 맞췄어. 왔어요? 어? 왔어요? 찻잔 속의 태풍. 찾다? 약간 막 비가 오고 막 뭐 저렇게 하는데 소나기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 딱 노이즈가 있는 곳은 제한적인데 나머지는 다 가뭄인 거야.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네. 그 가뭄 뒤에 단비. 그쵸? 가뭄 뒤에 단비. 근데 여기 쩍쩍 갈라졌잖아요. 응. 이걸 채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죠. 지속적으로 단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쩍쩍 갈라졌잖아요. 이거 채울 정도는 아니죠. 아유, 근데 물이 있는 곳은 또 있다. 그렇죠. 여긴 됐고 여기 갈라진 곳 채우려면 아직 시간과 더 많은 비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제 지내는 건 아니고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꼭 열심히 설명하시다가 반응이 좀 쎄할 것 같으면 계속 뭐 지켜봅시다. 아 이번 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가뭄의 단비. 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클리어 위너가 나와서 내일 모레 바로 발표되고 그다음에 상하원 스플릿되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럼 없죠. 그렇게 되면 많이 참여자들이 빨리 들어오죠. 그러면 가뭄의 단비가 확실히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주말까지 질질 끄는 게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바이든 트럼프 때도 뭐 이게 맞네 틀리네 하면서 한 4일 5일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주말까지도 어쩌면은 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맥이 빠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현 본부장님의 인사이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대원 헬스랩 대원 S랩 만나봐야죠. 만나봅시다. 안 사면 진행 안 합니다. 그치? 아니, 농담이고요. 대원 S랩 저희가 이제 3프로 핫딜 커머스에서 좋은 상품을 또 싸게 아주 저렴하게 68% 할인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뒤에 있네요. 대원 S랩 원데이 멀티팩. 멀티팩. 그리고 요거는 진짜 좋아요. 원데이 좋아. 멀티팩. 요거 지금 알약 보이시죠? 알약. 네, 두 개. 요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요만한 약이거든요. 근데 저기 안에 이제 비타민 A, B, C, D, E 뭐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뭐 철분, 아연, 뭐 징크 뭐 이런 거 다 미네랄 해가지고 뭐 다 써있네요. 옥타코사놀,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저걸 한 번에 딱 한 번 드시면 샥 원데이로 원데이로. 멀티팩 약도 굉장히 작아서 딱 작아서 딱 넘어가고. 알약 못 드시는 분들 저거 좋고요. 그리고 장대원 당케어, 유산균이랑 혈당 케어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정 댓글에 링크 저희가 박아놨으니까 링크 한번 들어가만 보세요. 굉장히 싸게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희 본부장님의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네. 이거는 아까 한마디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준비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거 어떤 네, 걸까요? 이겁니다. 개혁 구조 조정. 네. 그 사회도, 조직도, 회사도, 정치도 뭐 선거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인민의 힘이 이상하다. 시민의 힘이건 뭐가 됐던 간에 네. 개혁이 필요하고 구조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회사로 조직으로 바꿔 회사로 얘기하면은 Yesterday라는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봐요. Yesterday. 아 괜히 시켰어. 그 좋은 노래 나쁜 노래? Yesterday? 네. 나쁜 노래. 무슨 나쁜 노래야? 그래요? 네. Yesterday는 어젠데? 전 미래지향적인. 아 미래지향. 건데요. 그럼 그건 아니야. 오케이. 나쁜 노래죠. Yesterday인데 최근에 기사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Chinese consumers see Volkswagen as the king of yesteryear.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속보 보고 있어가지고요. 무슨 속보 나왔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청 뭡니까? 중요한 네, 속보가 얘기해 주세요. 나왔습니다. 뭡니까? 부동산 대책, 네. 주택 공급. 네. 그거예요.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한대요. 뭐 예상했던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늘 거기 네. 어디였죠? 사조. 사조 급락했죠. 아침에부터 10m 오는 네, 거. 사조 골프장. 예, 사조 갖고 계신 분한테 네. 축하드리고 비밀 정보를 안 한다면에. 주택 추가 공급 발표, 대규모 공급 본격화, 그린벨트도 푼다. 네. 이런 거 속보. 뭐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해도 돼요? 아 제가 마냥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Yesterday, 이제 들을게요. Yesterday 노래는 좋잖아요. 오케이. 근데 어떤 회사가 Yesteryear의 킹이다라고 하면은 지난 날의 왕이었다. 이제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자동차 넘버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2년 전까지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근데 폭스바겐이 아주 개떡이 됐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폭스바겐 차 원래. 자기네 독일에서도 마켓쉐어를 뺏기고 있고 중국에서 1등인데 전기차가 빨리 되는데 얘는 전기차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개떡이 돼서 이제 중국 커스터머들은 이제 킹 오브 예스터이어, 예스터데이가 아니고 예스터이어의 킹이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갔다 이런 얘기. 왕권을 휘두르던 폭스바겐이 중국 소비자들이 아이 한물 같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 그 사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땡땡 is forever. 맞춰봐요. Nothing is forever. 어휴 똑똑해. 오 맞았어. Nothing is forever. 오, Nothing is forever. 그러니까 어저께 왕이 언제든지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저께 왕이 왜 갑자기는 아니지. 어저께 왕이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구조조정의 개혁이건 방향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스타트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 5년 전부터 내다봐야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과거의 킹이었는데 지금이 아니라 그러면 산업 사이클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산업 사이클에 맞는 기술력이 우리가 준비가 된 것인가 미스된 것인가 봐야 되고 그럼 기술력을 갖추려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리더도 포함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 브레이크 안 되고 새롭게 만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면서 성공으로 이끌겠죠. 이런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한번 예스터데이 지나갔는데 산업 사이클 다시 검토하고 기술력을 갖추고 놓친 거 인재를 다시 모으고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성공은 옛날에 한 번 말했는데 성공은 누가 그러더라고. 성공은 뭐에서 일어나느냐? 저지먼트,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판단을 잘하나요? 안 그렇죠. 근데 경험이 있어야지 판단을 잘하는데 그 경험은 뭐죠? 아이러니하게도 잘못 판단한 과거의 상황이 있었어야지 그 바탕으로 경험이 생기고 이 스펠링 틀렸네. 익스피리언스 된 다음에 다시 그게 굿 저지먼트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네. 배드 저지먼트라도 저지먼트를 하는 습관이 조직 내부적으로나 그 어떤 회사나 개인들이 역량이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저지먼트가 돼야지 익스피리언스 되고 굿 저지먼트가 돼야지 한 번 실패했더라도 산업 사이클 기술력 인재를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잡히려면 이게 시간뿐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절실한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킹 오브 예스터데이가 다시 킹 오브 투마로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뺏기는 거잖아요. 폭스바겐이 이제 킹 오브 예스터데이 이어졌는데 이걸 뺏으려고 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현대차. 예. 하이온다이. 근데 2등이 1등 뺏는 거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1등이 좀 주춤한다 해갖고 무조건 1등이 아주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의 산업 사이클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기술력을 갖춰지고 인재를 갖춰 나가는지 그런 포인트에서 체크가 되면은 개혁이 돼서 예스터 이어가 더 킹으로 되는지도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각 산업 사이클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 거는요. 사실은 어저께 그 말이 좀 기억이 했는데요. 누구죠? 오렌 버핏 됐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뭐 이렇게 뭐 개발 속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건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두 번째 거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의 흐름 타고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건 비용인데 비용 코스트 자기는 먼저 일단 한 것 같고 자기네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덕담으로 삼성전자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부족한 걸 어떻게 메워 나가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마디스트가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디스트 저기 뭐 약간 험블, 약간 겸손?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되지 않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기네가 운이 좋아서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등이 2등으로 좀 밀어놨다 해가지고 영원히 또 2등으로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거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어제 그 발언을 있고 나서 오늘 이렇게 코멘트나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태원의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 역시 요거를 바꿔 나간다면은 방향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야지 돼요. 근데 산업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눈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기술력도 없어진 건 아니라 봐요. 근데 요 고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절실하게 좀 그 저지먼트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미루면은 이 저지먼트가 늦어지면 다 틀릴까봐. 틀리더라도 저지먼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조심하면은 이 관계, bad judgment, experience, good judgment로 가는 사이클이 너무 늦어지면은 조금 진짜 그때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복합적으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2분 남았네. 네, 광고하시고. 광고하시고. 꼭두각십니까? 제가 뭐 바지 사장이에요. 미안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한마디 덜어주려고. 고맙습니다. 네. 원래 사실은 앞에서 저 산업 사이클 폭스바겐 얘기하면서 딱 멋있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이닉스로 쓸까 뭐가. 아니야. 원래 그런 구도였어. 스토리텔링 그렇게. 원래 그럼. 붙어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명민준 씨가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역시 저의 한계죠. 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 결론을 조금 더 뚜렷하게 이야기한다면 삼성이 저 리더십, 인재 요 측면에서 조금 더 그래서 가시적으로 좀 완벽한 세트를 가지고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결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 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흐트러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 방법이 있을까? 오히려 기술력이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극복을 어떻게든 돈하고 시간을 쏟아부으면 극복되는 게 기술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쳐도 사람이 문제면 이거는 방법이 근데 있을까? 회사니까 가를 수 있잖아요, 사람을. 근데 명행의 그 지인에 따르면 안 갈려. 안 갈린다면. 안 갈린대. HH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 이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도. 더 센 사람의 무언가 약점을 들고 있지 않을까? 무슨 약간 엽사라든지 이런 거지. 엽기 사진 이런 거. 그런 거. 술 취해서 바닥에 누워 있는 사진 이런 거. 뿌린다. 싫어. 그거랑 지금 회사랑 바꾼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11월 중순 말 요 정도에서 정기 인사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콸콸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덕산 네오룩스 신청합니다. 매입가는 34,1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오늘이 27,300원입니다. 네, 아이패드 OLED 들어가고 저가폰에도 OLED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 이거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주주 지분 블럭딜 이후에 급락을 했고요. 아이폰 16 판매 부진에 따른 하락이 있었습니다. 2025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하네요. 많은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집중 매수하는 편인데요. 내년을 보고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 토론방의 토론 글 개수. 이게 인기 투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간 20개도 안 된다? 뭔가 아웃 오브 안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올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리포트 살펴보시면 P와 Q 모두 우호적인 하반기이다. 이 정도면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시장 관심도 하락을 했지만 이 회사는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리포트였는데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매수 의견이었고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OLED 시장 성장세가 동사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완성형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잘 해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최근 TV랑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이 산업 자체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실적 대비 아쉬운 주가 흐름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뉴스 살펴보면요. 사실 괜찮은 뉴스들이 많아요. 뭐 연기금이 디스플레이 주 쪽에 좀 들어왔고 오버행 부담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좋은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여주시면요. 쭉쭉쭉 내려가요. 일봉이 쭉쭉쭉 내려가서 주봉, 일봉, 월봉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저의 결론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넘어 산이네요. 룩스라고 정해봤는데요. 산 넘어 또 산이 있어 보입니다. 덕산 넘어 산. 룩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케이. 디스플레이. 네. 정말 최악의 섹터로 악명 높게 맞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미 혀를 내두를 사람은 다 내두르고 도망간 섹터기는 합니다. 네. 중국이라는 그런 장애물 그리고 또 이 산업 자체의 또 부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창범 부장님 죽상 네오룩스 죽상 네오룩스 죽상이네. 네, 오케이. 하창범 부장님 네, 떨어지기 전에 한번 정말 많이 눌렸다가 네. 60-70% 한번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거라서 저는 뭐 산업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더라도 2만 원대 초반까지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뭔가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3만 원이 다시 재돌파가 되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라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중요한 라인 다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고가 부분까지 좀 깨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2만 지금 만약에 그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면 25,500원이 일단 지지되는지 보시고 요거 깨지면 2만 원 초반까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 원대 후반에서 2만 원대 초반. 그래서 중간에 물타기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월봉상 역배열 초입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물타기도 중간에 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확실히 내려와서 이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랑 똑같이 매매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업황이나 뭐 리포트나 이게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해야죠. 사실 뭐 지금 정리하기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버텨서 뭔가 해석을 해보시기보다는 다른 걸로 수익 나시면 그냥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 벌었다. 그럼 한 2만 원 손절하고 다음 날에 또 뭐 한 5천 원 벌었다. 그럼 2천 원 손절 2천 원 손절이 안 되는군요. 아무튼 예, 그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산업 자체가 죽은 산업이다. 사실은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 많이 사면 오르고, 오르고.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토리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미래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OLED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 개인이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투자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밀리지 않나? 맞아. 그 매력도 자체가 혀를 내두르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장모 부장님? 그렇죠. 그건 중국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중국이 일단 크죠. 근데 원래 저는 사실 디스플레이 제가 LG 디스플레이로 좀 스윙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그때 스토리라인은 좋았어. 그때는 잘 나갈 때.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다 디스플레이로 맞아. 변한다는 거야. 아, 뭐든지 맞아. 다. 겉에도 변한대. 아, 그때도 그런데요. 그리고 막 BMW 7 시리즈 보면 뒤에 영화관 있는 거 아시죠? 네. 영화관이 지금도 있어. 어. 쫙 내려와. 전체 다. 와. 이만한 게. 어. 그러지 뭐 TV 안 팔린대. 그럼 TV 안 팔리면 뭐 하냐? 대신에 1인 가구가 조금 이렇게 패드를 보는 게 늘어난대. 그래서 아. 괜찮대. 네. 그리고 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쓰는 돈이 늘어나서 피가 올라간대.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시대 그리고 뭐 1인 가구 시대 뭐 글로벌 OLED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 좋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먹히는 상황인 거죠. 그 스토리를 했잖아요. 반영된 해먹었잖아요. 거잖아. 그래서 올랐잖아요. 몇 년. 아, 그래서 나 덕산이 나오고 나서 뭐 다른 일이 또 있었어? 네, 그래서 주가가 뭐 3만 원대 밑에서 이제 5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스토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2번 정도는 그 스토리를 해먹어서 오케이. 다음번에 뭔가 어쨌든 소재가 잘 되려면 소재단이잖아요. 소재가 네. 잘 되려면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피가 확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도 덕선 네오룩스? 근데 이게 24일 날 커멘트가 아주 잘 나온 게 있었네요. 아까 얘기해 주셨나요? 24일 보고서?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IBK에서 나온 보고서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 네. 일단은 얘네 그 오보행 이슈가 있었나 봐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계열 분리에 의한 블록딜 매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됐다. 이게 24일이다. 10월 24일 나온 IBK 맞죠? 맞아요. IBK? 제가 예. 아까 잠깐 언급한 것도 같은. 그 오보행이 거예요. 있었는데 오보행이 남은 게 1%니까 많이 해소됐다. 이거 좋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OLED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근본적으로 이제 그 폴더블 폰이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새로운 폼 팩터가 준비되는 게 내후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얘네들이 그 만약에 소재가 들어가면 내년도에 결정이 난다는 건데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전에 결정이 나는데 미루고 미뤄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후년에 대비한 그 소재를 확정하는 게 내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행은 많이 없어졌다 치는 걸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26년을 대비한 25년도에 소재로서 확정되는 그 시간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그 추정치 몇 군데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PER이 지금 한 14배 정도? 13배 정도예요. 13배인데 실적이 진짜 내년에 이렇게 한 30%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13배는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게 8월 달에 우리 8월 5일 날 확 빠질 때 네. 그때 같이 빠졌는데 그때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들어갈 때 목표 주가가 전부 다 하향됐거든요. 이 보시면 8월 달에 하나, 둘, 셋인데 커버가 안 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좋아할 때는 한 3년 전에는 꽤 인기가 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아까 말한 인기가 없어진 건데 애플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13배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말씀드리면요, IT에서는요, 이렇게 어닝이 꺾이거나 아니면 비저비스 낮아지면 목표 주가 낮아 15% 돼서 5만 원대 다 내려온 거잖아요. 3월쯤은 곱하기 우리가 얘기할 때 목표 주가. 사이클이 좋을 때는 한 목표 주가가 아주 좋을 때는 90%까지 가고 안 좋을 때는 한 80%까지가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나는데 이 꺾이잖아요. 그렇잖아요. 70% 유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5만 원 또는 4만 5천 원, 6만 원 하면 5, 7이 30, 5만 원 합시다. 지금은 조금 뭐 5만 원 비슷하잖아요. 네. 5, 7이 35 정도 하면은 3만 5천 원 깨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8월 달에 그때 하고 나서. 근데 딱 35,000원 사셨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가 타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를 이 NLS 왜 따라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8월 달부터 내릴 때 이미 3만 5천 밑으로 한번 내려갔잖아요. 요때 파는 거 바보 같다고 하지만 올라가봤자 결국은 추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보면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고 요때 버려도 괜찮고 요때 버리면 좋지만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이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PER 13배라는 것이 비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PER 13배가 어느 게 많아요? 화장품도 많고 변압기도 있고 많아요. 딱 봤을 때 화장품 변압기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애플도 변압기. 애플 쪽 들어가는 거 확인되는 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어느 시점이래. 아 불확실하네. 불확실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100만 원을 주고 너 PER 13배짜리 중에서 아무거나 사봐 하면 네. 화장품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주체가 주체가 이게 거래대금 많이 줄었는데 외국인이 주체도 아닌 것 같아. 외국인 이미 그 주가가 한 4만 원, 5만 원 갔을 때도 지금 비슷하게 한 9%고 크게 변하기 없어. 8점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까 엔터 꼬겠는데 거의 반토막 났잖아. 40몇 프로 났다. 네네네. 이런 거 좀 들어오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수급 빨리 갈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네. 떡상 네오룩스가 될 수 있을 되기를. 때까지 화이팅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죽상 네오룩스, 뭐 죽빵 네오룩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조롱 섞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네.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표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이죠? 그럼 우리가 9시에 잘해야겠네요. 뭘 잘해? 봐야겠다. 그때 결정이 안 났을 텐데. 그래도 개표 중계하고 중간중간 해야죠. 브리핑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브리핑 잘해주실 거죠. 제가요? 네. 브리핑은 잘하는데 점핑 투 컨클루전 하지 마세요. 어. 이미 했잖아요. 점핑 투 컨클루전. 트럼프 해리. 이거는 예상이고 내일 막 8시부터만 나올 거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확 결정적으로 또 얘기할 것 같아. 제가요? 설레발. 또 오더 내리시네. 또 오더 내리시네, 진행자한테. 알겠습니다. 자, 내일 8시부터 9시. 또 저희 오프닝 벨은 또 9시니까요. 9시부터 10시. 개장과 함께 저희가 또 미국 시장도 보는 대로, 뉴스 되는 대로 업데이트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